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 우리 알테오젠은 2.1%대 하락을 보이며 31만 8천원에 이렇게 장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모두들 어젯밤에 걱정하셨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하락이면 많이 선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1.4%대, 1.9%대의 하락을 보이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 초반 2.5%, 3%대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부분 회복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인해서 2%대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670을 깨고 668.38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따른 정치 사태의 후폭풍에 의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여파로 밤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73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알테오젠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들도 개별적인 이슈 외에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만으로도 억울한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했었던 비상계엄령 이후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변화를 보여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탄핵 얘기가 나왔었던 역대 대통령을 보면 크게 두 명 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었던 2004년 3월 12일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장중에 전일 종가 대비 5.5%의 급락을 보였다가 종가는 하락폭을 2.43%로 줄이면서 848.8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재판부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 선고한 5월 14일에는 장중에 3.86%까지 떨어지면서 그 4일 이후인 5월 18일에는 716.95포인트라고 하는 당시 기준 저점을 기록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본격화됐었던 2016년 11월에도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면서 정치적인 불안도가 높아졌었던 11월 9일 장중에 3.61%의 급락을 보이며 1931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재판부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에는 전일 대비 0.4% 정도 하락을 했었다가 상승세를 쭉 이어갔었던 코스피는 3월 23일 2182.42포인트까지 뛰었었습니다. 이렇게 탄핵 이후에 어떤 당이 새롭게 집권을 하게 되고 어떤 지도자가 새롭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더 집중을 받게 되는 섹터들도 있겠지만 애초에 주식장은 변화에 가장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방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도 각각의 포인트들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지만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넓게 키우고 보면 사실 정말 얼마 안 되는 상승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국면을 새롭게 맞게 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금일과 같은 경우에도 우려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약한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국가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후에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새롭게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느냐 또 어떤 당이 여당을 집권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섹터에서의 변화가 보여질 텐데요. 우리 알테오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을 한번 보시면 올해 4월 12일에 이루어졌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에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다음을 보시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책인데요.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도출형 지원 체계 강화, 그리고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화제도 마련, 신약 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투자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 의약품의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총선 공약으로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 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형성, 그리고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과 같이 국민의힘과 같은 경우에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입장이 호의적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당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고 여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 자체가 크게 변화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 개별적인 이슈만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밤중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파로 인해서 달러 환율이 치솟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자극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저평가된 매력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은 650선을 깨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알테오젠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제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를 앞으로 알테오젠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염려로 엮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치적인 리스크보다는 개별적인 호재들을 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권에 대한 분쟁 이슈까지 다 해소된 상황에서 마일스톤 수령이라든지 계약금 수령이라는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내년 1월에 박 대표가 직접 언급할 정도로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많지 않습니까? 테레가제가 임상 이상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키트루다 SC 글로벌 판매를 위한 신약 허가가 나온다든지 뭐 아일리아의 글로벌 허가 그리고 말단 비대증 치료제도 뭐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 등등 많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의 기회를 여러분들께서는 추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일 원자력 섹터와 같이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은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다 보니까 장중에 개별적인 이슈가 없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2-3%대 크게는 6% 7%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보면 대부분 2-3%대 크게는 뭐 5%대 사실 제일 피해를 안 본 섹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알테오젠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있었던 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적인 이슈로만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외인들이 어느 시점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지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 놀랄만한 뉴스가 들리면서 다들 편한 밤 못 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또 두 발 쭉 펴고 편하게 주무시면서 우리 알테오젠 언제 가나 1월에 어떤 뉴스들이 언제 나올라나 이런 거 좋은 기대감으로 로또 기다리듯이 기다리시면서 잘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욱이었고요. 오늘 내용 유익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